안녕하세요. 제가 살다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가히 상상도 못했네요. 아직도 생각할수록 열받고 진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무조건 제보를 해야 한다고 하도 강조를 해서 용기를 내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평범한 중년의 아저씨였어요.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고 결혼한 지 10년 만에 얻은 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애지중지 키웠어요. 아내와 저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시도를 했지만 그럴 때마다 늘 아이 가지는 것에 실패를 하고 시험관도 정말 많이 했는데 다 잘 안 되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우리 그냥 아이 없이 살자. 이렇게 우리가 힘든데 더 이상 아이 가지기 위해서 우리 둘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아. 결국 아이 가지는 것을 포기하고 10년 동안 딩크 부부, 아이가 없는 부부로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 부부였는데 아이를 못 가지게 되니까 심적으로 우울하고 아이 있는 부부들이 부러웠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약간 사실 아이 가지는 것을 포기했지만 마음속에 미련과 아쉬움이 계속해서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워서 입양까지 생각하던 중에 정말로 선물처럼 내려온 게 지금 저의 딸이었어요. 갑자기 생리를 안 한다는 아내의 말. 순간 저는 임신이 아닐까 생각을 했지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수정에 성공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나도 선물처럼 저에게 와준 두 줄의 임신 테스트기. 꿈만 같았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딸을 위해서 정말로 잘 살아보겠다고 엄청 다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간사로 일하면서 답답하고 외롭고 참 고독한 적이 많았지만 딸이 태어난다는 생각에 아빠가 된다는 생각에 그 힘듦도 다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딸만큼은 꼭 지킬 거야. 우리 딸, 내 딸, 사랑하는 내 딸에게 내 온 마음을 줄 거고 꼭 지키고 말 거야. 저는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약했어요.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지요. 아무래도 딸 몸이 약하니까 애 엄마가 더더욱 딸을 신경 써서 키웠고 다행히 딸은 자라면서 건강해졌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하고 참 착한 딸은 항상 집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곧잘 했고요. 아무래도 집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나가서 놀 줄도 모르고 좀 순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집에서 학점 챙긴다고 코피나도록 공부하더라고요. 딸아이는 교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임용고시에 돌입했고요. 거의 소수점 차이로 점수가 갈리고 합불이 갈리기 때문에 제 딸은 새벽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또 공부를 하는 패턴을 반복했어요. 정말 대단했던 거였죠. 저는 딸에게 우리 딸 조급해하지 말고 항상 즐겨.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거를 보니까 딸은 무조건 합격할 거야. 그러니까 딸 자신을 믿자.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옆에서 묵묵하게 기다리는 것과 응원뿐이었어요. 딸이 제 응원을 받고 조금이나마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합격하기를 바랐지요. 그렇게 간절하게 공부한 딸은 결국 임용고시에 통과하게 되었고
자랑스러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 합격하기 힘들다는 대학교도 가고 임용고시도 보고 나니까 딸은 아무래도 되게 인생의 숙제를 끝낸 것처럼 후련해 하더라고요. 아빠, 나 그동안 인생 너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이제는 조금 마음 편하게 살아보려고. 그래, 딸. 마음 편하게 남들 다 하는 것도 즐겨보고 사진도 많이 찍고 기록도 많이 해. 아빠는 딸이 즐겼으면 좋겠어. 딸이 이것저것 즐길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아빠는 딸이 뭘 하든 찬성이야. 교사가 된 딸은 그 이후부터 안정적으로 결혼까지 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마음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주변의 교사들을 통해서 같은 교사들을 엄청 많이 소개받는 모양이더라고요. 몇 번 소개팅을 받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애를 하는 모양인 것 같았습니다. 집에 오면 싱글벙글 웃고 있고 항상 핸드폰 보면서 행복하게 있었으니까요. 우리 딸 연애해? 뭐야? 아빠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거 말했나? 나 연애한다고? 아니, 말 안 했어. 그런데 우리 딸 얼굴을 보면 누가 봐도 연애하고 있는 얼굴이거든. 아빠는 우리 딸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는데 말이야. 딸은 회사원을 소개받아서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빠는 딸이랑 비슷하게 성격이 순하고 착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네. 우리 딸은 마음이 여려서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상처받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딸의 그런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좋겠어. 아빠, 내가 이 사람 만나보니까 내가 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나는 과감하지 못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안정적인 삶보다는 아무래도 진취적이고 이것저것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더라고. 아빠 말대로 나랑 비슷한 사람이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나랑 다른 사람이라서 내가 끌리고 이렇게 행복한 것 같아. 내게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라서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 말수가 없는 딸이 이렇게까지 길게 말을 하면서 저에게 진지하게 표현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였죠. 저는 속으로 우리 딸이 정말로 그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우리 딸이 누구한테 확 빠지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은 남자친구를 저희 부부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딸의 말만 들었을 때는 남자친구가 정말로 좋은 사람이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관상이 너무너무 안 좋은 겁니다. 약간 껄렁거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체육교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피부가 새카맣게 타가지고 되게 양아치 느낌도 있었어요. 생긴 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은 안 되지만 이 나이쯤 되니 사람 인상에서 풍겨지는 그런 느낌은 절대로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인상이나 표정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표현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나 분위기를 무시하지 않고 꼭꼭 살펴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될 녀석은 분위기가 약간 음침하니 별로였어요. 그런데 말은 또 잘해가지고 딸이 홀라당 넘어갈 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 첫 만남이 끝난 이후에 살짝 불러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딸, 정말로 저 남자가 좋아? 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아니, 갑자기 아빠 왜 그래? 별로야? 아니, 아빠는 다른 게 아니라 인상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마음에 걸리네. 아빠, 사람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이 운동도 많이 하고 어릴 때부터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서 인상이 세 보이는 것일 뿐이야.
그러니까 아빠, 오해하지 말고 내가 선택한 남자니까 딸을 믿고 오랫동안 봐줘. 그 사람이 진국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흘러야지 알 수 있다고 하잖아. 나는 아빠 믿을게. 아빠, 아빠가 딸을 믿는 것처럼 내 남자도 믿어봐. 딸이 이렇게 말을 청산유수처럼 하니까 저와 애엄마는 딸의 말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남자의 인상은 정말로 안 좋았지만 딸의 말대로 사람 얼굴만 보고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딸의 결혼을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애엄마도 자기야, 그 남자 인상 너무 안 좋지 않아? 여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어쩌겠어. 자식 이기는 부모 봤어? 나는 못 봤어. 아무래도 딸이 선택한 남자니까 우리도 믿어봐야지. 우리 딸의 선택과 안목을. 그런데 정말로 딸의 말처럼 사위는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부부를 친부모님처럼 대하고 아꼈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애엄마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는 사위 노릇을 톡톡히 해주었지요. 병원 밥이 맛없다고 한 애엄마의 말을 기억해서 자기가 간 약하게 해서 도시락에 밥을 해서 싸가기도 했고요. 참 착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사위가 한 일을 듣고서는 저에게 정말 자네 사위가 집안에다가 잘하네. 아이고, 이런 사위 또 없는데 대단한데? 내가 부럽다. 딸은 어떻게 그렇게 진국인 아이를 데리고 왔대? 참 신기하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장모님 아프니까 맨날 밥 해주고, 그리고 자네 허리 다쳤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화장실 못 가니까, 가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다 뒷바라지 해준 적도 있지 않아? 요즘 그런 사위 없는데, 참 대단하단 말이지. 아주 존경스러워, 사위가. 주변에서도 제 사위의 행동을 인정해줄 정도였어요.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위가 제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얼굴살이 점점 쪽 빠지더니 거의 뭐 아사 직전 사람처럼 얼굴빛도 안 좋고 엄청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걱정이 된 애엄마가 슬쩍 딸한테 물어봤나 봐요. 요즘 무슨 일 있냐고, 말 못하는 사건이라도 터진 거냐고 하면서요. 그러자 딸아이가 머뭇거리다가 속마음을 털어놓은 겁니다. 알고 보니까 사위 녀석이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거기서 약간 어떤 여자랑 눈이 맞아서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셨나 봐요. 그리고 카톡을 둘이서 했는데 외도가 의심되는 그런 부분을 딸이 발견했나 봐요. 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오고 핸드폰만 보면 웃음이 끊이지 않는 남편을 보고 딸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었죠. 그래서 몰래 핸드폰을 검사했는데 거기서 술을 마신 동창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보이는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걸 보고 딸이 엄청 화를 낸 거였습니다. 사위는 약간 술에 취해서 엇나간 행동을 한 것 같았어요. 마음이 순수하고 너무나도 사람을 잘 믿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진짜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주는 사람이 제 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한테 배신을 당하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내 인생을 바칠 만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순간적으로 그 분위기에 취해서 바람을 피웠으니 말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딸은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맘고생하다가 살이 쭉쭉 빠져버리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색도 그렇게 안 좋고 힘들어 했었던 거예요. 정말 아내는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물어보았고, 그때 딸은 자신의 일을 털어놓은 거였습니다. 엄마, 사실 나 배신감이 너무너무 커서 정말 이혼까지 생각했거든. 그런데 한 번만 딱 봐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보려고. 그래야지 될 것 같아. 나 사실 이혼까지 할 만큼 용기도 없고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내게는 무서워. 나는 항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방향만 믿으면서 살아왔거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렇게 내게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나 너무나도 힘드네. 그래도 이혼은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믿어봐야지. 이렇게 애엄마한테 말을 했나봐요. 애엄마는 화가 나서 사위를 당장이라도 죽여버리겠다고,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부부 사이 문제는 부모가 개입하는 것보다 둘이 알아서 잘 풀어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딸에게 맡겼죠. 그리고 나서 한동안 둘은 전쟁을 치른 것 같았어요. 잘 해결이 된 것인지 딸은 다시 마음의 평안을 찾아서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딸이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한없이 잘해주고 우리 가족을 살뜰히 챙긴 사위가 제 딸한테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듣고 정말로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사위가 싫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 준 것인지 두 부부는 예전처럼 다시 겉으로 보기에는 화기애애하게 보이는 듯 했어요. 그런데 사람 속은 겉으로 봐서는 절대로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은근슬쩍 딸에게 물어보았지요. 딸, 아빠가 엄마한테 들었거든. 사위가 얼마 전에 사고 쳤다고. 아빠까지 걱정하는 모습 보이면 딸이 마음 무거워할 것 같아서 아빠가 모른 척 계속했는데 이제는 모른 척을 할 수가 없네. 딸, 혹시 지금은 괜찮아? 우리 딸이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건은 어떻게 해결된 거야? 아, 아빠, 알고 있었구나. 한바탕 싸우고 나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 남편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순간의 실수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 그냥 결국에 남편이랑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죽을 것처럼 싹싹 빌더라. 그 모습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남편이 그 이후로 자진해서 자기 핸드폰 보여주고 카톡 내용 같은 거 보여주고 나한테 다시 신뢰 있는 모습 보여주려고 해서 그때부터 마음 열게 된 것 같아. 딸의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이혼까지 갈 뻔했다가 결국에 딸이 참고 사위를 용서하고 다시 부부로서의 관계를 회복한 것 같아서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순수하게 사위를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전보다 사위에 대한 애정이 준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남자니까 고운 시선으로 그를 볼 수는 없는 거였지요. 그렇게 저는 속에서 그 사건을 묻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저에게 엄청난 일이 생길 줄은 정말로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기관사로 일하고 있어요. 경력만 벌써 20년이 넘었고 꽤나 베테랑 기사였지요. 기사 일을 하다 보면 정말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거든요.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막차 운행을 하는 때면 막차 시간에
종점에서 내리지 않는 술 취한 취객들, 애정행각을 하는 커플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몸이 아픈 사람들, 잠든 사람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종점에는 영무원들도 대부분 집에 간 상황이고, 그런 손님들이 있으면 기사들이 해결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CCTV로 지하철 칸을 보고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일일이 깨우고 그래야 해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제가 종점에 도착을 해서 CCTV를 보았어요. 한 커플이 그곳에서 애정행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몇몇 취객은 잠들어 있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이 보이면 방송을 바로 합니다. 종점입니다. 오늘 기차 운행은 여기서 끝났고 승객분들은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방송을 듣고 몇몇 분들은 종점인 것을 알고 깨어나서 바로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꼭 고집을 부리는 몇몇들이 있어요. 기관사들이 지네들 모습을 안 볼 줄 알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방송을 듣고도 몸을 움직이지 않고 계속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몸을 움직여서 고생을 해야 해요. 그분들 다 깨워서 보내야 하고 그분들 깨우는 과정에서 저는 얼굴을 얻어맞기도 하고 심하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래도 그날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이제 방송을 끝내고 기차에 남은 사람들을 깨우러 가기 위해서 기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칸에서부터 쭉 훑고 갔어요. 2명의 술 취한 노인분들을 깨워서 밖으로 인도하였고 가장 마지막 칸에 도착을 하니까 애정행각을 나누고 있었던 커플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눈이 안 좋아서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는 못 봤는데 지하철 칸으로 제가 그들의 애정행각을 막기 위해서 들어오니까 화들짝 놀란 커플들이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때 그 남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이 떨어졌고 전 그걸 보고 지갑 떨어지셨어요 하고 외치려고 한 순간 그 남자와 여자는 홀라당 제 눈앞에서 사라졌지요. 저는 아이씨 이것도 분실물 생겼네. 이렇게 되면 바로 퇴근 못하고 분실물 센터 들러서 문 따고 또 거기다가 장부 작성해야 하는데 저는 투덜대면서 그 지갑을 주워서 분실물 센터로 갔어요. 그리고 지갑을 연 후에 지갑의 주인 신원을 보려고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제 사위의 주민등록증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민증뿐만이 아니라 명함까지, 사위의 회사 명함까지. 그러니까 그 막차에서 애정행각을 부리고 있었던 커플은 다른 놈들이 아니라 제 사위였던 겁니다. 술 취한 사위는 제 딸이 아닌 다른 여자와 애정행각을 했던 것이고 멀리서 장인인 제 모습이 보이자 저의 얼굴을 알아보고서는 술이 확 깨서 빛의 속도로 도망을 간 거였어요. 와, 진짜로 너무너무 황당해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짓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가서 CCTV를 선명한 화질로 돌려보았고 거기서 확실하게 저희 사위가 그 짓거리를 하는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와, 정말로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참지 못한 저는 사위의 집을 그날 바로 들어갔습니다. 딸의 집에 쳐들어간 거였죠. 대문을 손으로 쾅쾅 쳤어요. 그때 사위가 잠에 든 표정을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아버님, 이 시간에 어떻게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비몽사몽 쿵쾅거리는 소리를 듣고 깬 제 딸도 아빠, 깜짝이야.
아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찾아오고.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저에게 묻더라고요. 저는 사위의 멱을 잡으며, 야, 이 자식아. 내가 모를 것 같아? 너 지금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 아니잖아. 어디서 자다가 깬 척을 해? 너 방금 1시간 전에 나 봤잖아. 안 그래? 아니 아버님. 갑자기 이 밤중에 무슨 소리세요? 저 회사에서 야근하다가 지금 집에 와서 방금 잠들었는데 저랑 닮은 사람 본 거 아니에요? 발뺌을 하더라고요. 끝까지 발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절대로 봐주면 안 되겠다. 참교육 제대로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변명 다 끝났나? 내 딸한테 그렇게 큰 상처를 주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반성한 자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는 왜 그 말이 나온지 알겠네. 자네 같은 쓰레기는 내 딸 옆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끝까지 자네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 술술 하는 거에서 아주 감탄을 했다네. 그런데 이제 내가 이걸 보여주라고 하는데 그래도 발뺌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주머니에서 사위의 지갑을 꺼내 사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위의 눈은 늙은 거북이가 소금을 맛보고 너무 짜서 깜짝 놀란 눈빛처럼 눈이 튀어나올 듯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딸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고요. 저는 지갑으로 사위의 양 볼을 찰싹찰싹 때리면서 말해줬습니다. 자네, 나랑 장난하는 거 아니지? 내가 아까 지하철에서 자네를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바람 피우는 걸로 일탈을 했으면 족하지. 아주 맞들려가지고 이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뻔스럽게도 잘도 한다. 자네, 인생 그따구로 살지 말게나. 제가 이 말을 한 순간 딸은 남편이 2번째로 외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위의 머리채를 잡고 팍 뽑았어요. 야, 니 다시 외도하면 삭발하고 미안하다고 광화문에서 알몸으로 사죄한다고 했지? 약속 지켜, 이 개놈아. 하면서 딸의 집에 있는 애견용 바리깡을 들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사위의 머리를 위잉 잘라버렸어요. 풍성한 머리 가운데 한쪽만 바리깡으로 지잉 밀려버리니까 진짜 그 꼴이 웃기더라고요. 한쪽만 댕그러니 반짝반짝 빛나니까 무슨 파인애플에 주먹질해 놓은 머리 스타일 같기도 했고요. 벙찐 사위는 당신 이건 좀 아니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말로 하자고. 되려 제 딸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내로남불하는 모습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저는 뺨을 싹 때렸습니다. 찰싹.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찰싹, 찰싹, 찰싹. 저는 사위의 말을 무시하고 사위 볼따구가 토마토가 될 때까지, 제 분이 풀릴 때까지 마구마구 쳐댔습니다. 마치 찹쌀로 인절미 만들어서 마지막에 모양 잡을 때 인절미 찰싹 때리듯이 사위를 그렇게 쳐댔어요. 그리고 저는 자네는 피부가 아픈 거겠지만 내 딸은 마음이 아픈 것일세. 만약에 자네가 내 딸한테 잘해줬다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겠지. 이거는 다 자네가 못나서 자네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어서 받는 벌이니까 투덜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사위는 그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망을 치더라고요. 뒷걸음질 치는데 마치 물에 빠진 생쥐 같았습니다. 남자가 배짱도 없이 감히 바람을 2번이나 피워? 네가 그러고도 남자인 게냐? 같은 남자 망신시키지 말고 할복을 하든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내 딸에게 반성하면서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고 살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거라. 알겠나? 제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사위 녀석은 쫄았던 것인지 아까처럼 반항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렇게 화를 내고 사위에게 욕을 퍼부으니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후 야간 근무라서 출근을 늦게 했고 사위는 광화문으로 출근을 해야 했어요. 일단 출근을 시켜야 하니까 사위놈은 10분 만에 양복으로 갈아입고 광화문으로 나갔지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제 딸에게 어떻게 해야지 분이 풀리겠어 우리 딸. 아빠가 해줄게. 진짜 남편 때문에 아빠 나 화병 걸릴 것 같아. 저 남자가 그냥 광화문 자기 일하는 일터에서 개방신 당했으면 좋겠어. 저는 딸의 말을 듣고 딸 손을 잡고 광화문 사위가 일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광화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점심시간에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진짜 장난 없거든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위에게 연락을 해서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가 봐도 죄인의 모습으로 회사에서 나왔어요. 그때 사위의 회사에서 사람들이 점심을 먹으려고 우르르 나왔지요. 그 순간을 보고 저는 주머니에 있던 작은 코털 자르는 가위를 손에 쥐고 사위에게 갔습니다. 내 딸이랑 약속했다며? 다시 한번 바람 피우면 광화문에서 알몸으로 사죄한다고. 그거 약속 지켜야지. 안 그래? 네? 아니, 그게 무슨... 저는 사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코털 가위로 사위의 양복 셔츠를 쭉 찢었어요. 순간 사람들이 사위를 다 쳐다봤고 제 딸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눈치를 채고 사위의 양복 셔츠를 양쪽으로 쫙 찢었지요. 그 많은 양복쟁이들 사이에서 사위의 아래에 달린 두 눈이 훤히 드러나고 여자들은 깨악거리고 남자들은 이게 뭔 일이냐고 난리가 났어요. 사위는 창피해서 주저앉아서 고개를 땅에 박았지요. 그때 사위의 방댕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박고 있던 사위의 바지는 팽팽하게 잡아당겨져 있었고 저는 다시 한번 망신을 주기 위해서 바지를 그 가위로 팍 뜯었어요. 그 순간 실밥이 트드드드득 뜯어지면서 빤스가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유치한 사위놈은 초등학생도 안 입을 짱구 빤스를 입었더라고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헐, 저거 강대리 아니야? 헐, 우리 회사에서도 맨날 회식할 때 남자는 오피스 와이프 있어야 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립 하더니 결국에 시댁에 자기 짓거리들 들켰나 보네. 완전 쌤통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진짜. 소문 쫙 나겠네. 광화문에서 회사 다니면서 정말 별의별 일 다 본다. 인생 왜 이렇게 스펙타클하냐. 와, 진짜 이건 레전드다. 설명할 수도 없이 이거는 진짜 레전드야. 거기 있는 직원들이 제 사위를 위아래로 훑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요. 결국에 사위는 실 한우락이 안 걸치고, 아니 양쪽으로 찢어진 양복을 몸에 걸치고 너덜너덜해진 채로 그렇게 웅크리고 절하는 자세로 제 딸에게 사죄를 한 꼴이 되었어요. 사위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거의 30분 동안 그곳에서 그렇게 쭈그린 자세로 방댕이가 푹 찢어지고 와이셔츠는 양쪽으로 갈라진 채로 나무 껍데기처럼 쩍 벌어진 채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빨리 점심 먹으러 안으로 들어가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들어서 한쪽으로는 자기 바지 벌어진 것을 잡고 한쪽으로는 얼굴을 가리면서 회사를 들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똥 마려운 도마뱀 같아서 어찌나 웃긴지 몰랐습니다. 그때 진짜로 마음에 쌓인 한이 다 날아간 듯해 보였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딸도 그제서야 진짜 제대로 된 복수를 한 것 같다고 하면서 통쾌해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사위에게 복수를 했고, 사위는 창피해서 그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소식을 들은 제 아내도 화가 나서 사위의 회사에 찾아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한바탕 망신을 줬더라고요. 아무래도 귀하게 키운 딸이니 더 화가 난 것이었죠. 그 후에 사위는 소송 걸리고 저희 딸에게 이혼당했습니다. 딸은 한동안 충격이 심해서 거의 몇 달 누워있다가 이제는 더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몰랐죠. 오히려 이혼 후에 딸은 더 행복해지고 웃음 짓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만약에 딸이 남들의 시선을 신경 써서 사위랑 이혼을 하지 않고 소가리를 하면서 질질 이혼을 하지 않고 두 관계를 끌었다면 정말로 상상도 하기 싫은 결말이 왔을 것 같아요. 아직도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화가 나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이 똘똘 뭉쳐서 그 나쁜 놈의 사위에게 아주 큰 참교육을 해준 것 같아서 이제는 속이 다 시원하네요. 하여튼 세상에 나쁜 남자들 많은데 하필 제 딸이 운이 없어서 그런 사람을 고른 것 같습니다. 뭐 이혼했다고 인생이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잘 해나가면 되니까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제 딸의 직업은 교사에다가 성격도 좋고 활발하고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놈보다 훨씬 더 좋고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정말로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여기서 사연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상한 놈들 많으니까 남자 조심해서 잘 고르시길 바랍니다. 제 딸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렇게 상처받은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네요. 에휴, 누구에게나 아무리 강한 사람이어도 이혼을 겪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 아픈 과정이니까요. 제 딸은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 중이고 저는 그 옆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주려고 합니다.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